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시대 승자의 몰락, 이유를 알면 시장의 미래가 보인다. 넷플릭스, 쇼피파이, 줌, 도큐사인,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반토막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찾는다면은 미국 기준으로 다우나 S&P 500 지수보다 나스닥이 더 큰 하락을 보인다는 거. 한국에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함께 보면 좋은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1년 12월 6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자, 썸네일은 거품의 붕괴, 나스닥 성장주 끝인가, 꼴찌의 반란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1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카카오의 추락, 탐욕기업, 모럴 해저드, 하락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잠깐 다룰 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승자 주식이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는 2020년에 큰 폭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흔히 빅이라고 불렀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불렀는데 이 배터리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1년 11월 이후로 전체적으로 급격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 승자 주식이라고 불리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큰 폭의 실적 그리고 외형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한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로 온라인 관련 기업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쇼핑, 결제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하는 기업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오늘 언급하는 기업들은 각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비교적 덩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앞서 말한 플랫폼, 쇼핑, 결제 기업의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이베이와 쇼피파이, 그리고 온라인 결제 분야에서는 페이팔과 도큐사인,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는 핀터레스트와 스냅, 그리고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으로는 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기업으로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정도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아마존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자, 아마존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자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시에서 뺐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의 주가 흐름 역시도 최근의 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코로나 시대 급성장을 이룬 기업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재계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자회사들을 대거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21년 9월 이후로, 자, 2021년 9월이 여기 노란 박스 지점입니다. 9월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9월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약 38% 정도 떨어졌고, 자,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 전에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 때문에 높이 올랐다가 9월에 다시 반등을 주는 듯 했지만 그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점 대비로 해가지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약 5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죠. 자, 어쨌든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9월 이후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아졌냐? 그런 게 또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사상 최대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부흥기를 맞은
온라인 콘텐츠 관련 주식, 그 중에서도 OTT 대장주로 넷플릭스를 뽑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스포티파이도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넷플릭스고 파란색이 스포티파이입니다. 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에 정점을 찍고 사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쭉 떨어지다가 11월 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11월 달에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또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박스권을 그리다가 2021년 8월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12월 달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1월 달에 하루 만에 2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 특징, 많이 떨어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많이 떨어진 건 딱 봐도 많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나 확인해 보니까, 자,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여기 빨간선 점선까지 떨어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2010년 3월 팬데믹 때의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 수준이 코로나 직전 수준 또는 코로나 직후에 반등한 구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했던 주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이렇게 급락하고 반등을 했는데요. 자, 반등을 한 이후에 5월 달 주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 직후 2020년 5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빠르게 상승한 부분은 대부분 다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결제 기업들이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기업 주가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페이팔이 있고 그 다음 도큐사인이 있는데요. 자, 페이팔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 3배 이상 상승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도큐사인과 페이팔 모두 지금 이 노란 박스 이후에 2021년 9월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에 하루 만에 무려 주가가 40%나 급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직후 2020년 5월달 수준까지 떨어졌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2021년 하반기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2020년 5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제가 이베이와 쇼피파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베이는 기존의 기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승자 주식으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자,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기업으로 바로 쇼피파이가 있습니다. 자,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기업으로서 캐나다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2021년 11월경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2달여 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2020년 7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베이의 경우에는 서서히 꾸준히 그냥 상승을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자, 큰 폭의 상승보다는 꾸준히 상승을 해오면서 주가가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11월 이후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낙폭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 한번 또 살펴보면요. 자, 미국의 스냅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핀터레스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주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흘러갔고 급락 이후에도 비슷했고, 그리고 2021년 5월까지도 주가 흐름이 비슷했어요. 거의 동조하는 모습, 두 개 기업 비슷하게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 차트 겹쳐져 있죠. 자,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 2021년 7월에 약간 디커플링이 되면서 핀터레스트가 먼저 이렇게 하락 기조로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11월에 스냅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두 기업의 주가가 다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떠냐? 자, 핀터레스트 경우 이렇게 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직전 또는 직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스냅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덜해서 지금 현재 2020년 7월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오른 거 거의 다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다는 거, 앞선 기업들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었죠. 바로 줌이었습니다. 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줌을 활용했고, 개인들도 그러면서 가입 주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시대 대표적인 승자 주식으로 거듭났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주가는 거의 빠지지 않고 줌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고, 주가 상승률로만 1년 만에 10배 이상 상승하는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한번 떨어졌고요. 자,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2021년 8월을 중심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오른 거 대부분 반납을 했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디 수준이냐? 쭉 왼쪽으로, 자, 과거로 와보니까 2020년 5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승자 주식들 지금 굉장히 주가가 빠른 속도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왔는가, 이것을 되짚어 보니까, 자, 대체적으로 2020년 5월에서 7월 수준까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많이 떨어진 거는 2020년 2월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수혜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 수혜로 상승한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 시대 승자로 불리던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점까지 적게는 3-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이루어낼 실적 성장, 외형 성장을 단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고 엄청난 실적 성장, 외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빠른 성장을 했고, 그리고 유동성이 넘쳐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이 그런 기업들한테 몰려갔고 주가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여름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 시대의 승자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 8월 줌과 핀터레스트는 하락 속에서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가파른 하락으로 빠져드는 확인 사살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2021년 9월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도큐사인,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스냅과 쇼피파이, 그리고 이베이, 스포티파이,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까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2022년 1월 2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넷플릭스의 주가가 22% 급락을 했다는 거죠. 실적은 좋았습니다. 향후 추정치가 하향됐다는 이유로 주가는 22% 급락을 했다는 거죠.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꼬라박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플랫폼과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시대의 승자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 분야의 대표 주식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모가지가 꺾였고요. 그리고 도큐사인도 보면은 44%나 급락을 했고, 페이팔도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대표 주식들이 하나 둘씩
급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처 손을 쓸 틈을 주지 않고 하락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식들, 코로나 시대의 승자 주식들, 지금 현재 돈들이 어디로 흘러나가는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들에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